예, 우리가 아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는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견문각지를 통해서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견은 눈을 통해서 보는 거고 문은 귀를 통해서 듣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고 나머지 비설신의 코나 혀나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지각을 각이라고 합니다. 각. 그 다음에 우리 의는 지난번에 말했죠. 의근을 통해서 아는 것, 즉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문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뭘 합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들 우리가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지구를 중심으로서 평평한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이렇게 돔천장처럼 이렇게 덮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한 유리로 덮여 있는데 그 중간에 구멍이 뚝뚝 뚫려 있으면은 그것이 그 가운데서 별이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주 이거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지구 역사상이라든가 생명의 역사로 보면은 1000년, 20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지구 전 역사상에서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인류가 태어나는 것은 여기 하나의 선 정도의 역사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구 역사만 이렇게 세워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만년, 1000년 이런 것은 아주 엊그제와 똑같죠. 근데 한 1000년이나 2000년 전에는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생각할 때 지구가 허공 중에 이렇게 떠 있는데 모든 것은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감각으로 보면은. 그러면 지구를 무엇인가 받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구를 아주 거대한 거북이가 이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거북이가. 그런데 이 거북이도 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 밑에도 거북이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중충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든지 간에 허공에 한없다 하면은 받치고 있는 거북이도 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생각하느냐면은 지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이제 하늘에 이렇게 별이 떠 있으면은 이 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가 여기에 별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별처럼 밤하늘에 빛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면 일단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지구가 항상 정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지구가 정지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감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각을 통해서 지구는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정지해 있고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 알고 안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통해서 듣고 해서 알려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항상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까지 알려진 모든 사실들은 그와 같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것이 교정되고 그리고 새롭게 알려지면서 무엇인가를 하나씩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겉보기 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태양이 여가 있으면은 지구에서 어떤 별을 보면은 이 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보이는데 이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힉니다. 휘어. 그래서 여기 밖에서 별빛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막 별은 직진하니까 막 이렇게 가겠죠. 이건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별을 휘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중력 렌즈라고 그러는데 마치 별을 우리 그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 보면은 빛이 이렇게 와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렌즈에 의해서 빛이 이 방향이 틀려지듯이 태양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빛이 휘어진다 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이 빛이 직진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별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이상한 생각이 하고 있으면 밖에서 뭔 소리만 나도 저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그러면 우리 손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쉽지 않게 알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이 찬물에다 손을 한참 넣고 있다가 뜨거운 물에 한번 축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다가 찬물에 한번 탁 넣어서 보세요. 그러면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 지각이 금방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뜨거운 것을 처음에 넣은 것하고 찬물에다 손을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는 것하고 이와 같이 조그만 감각 조건만 바꿔지면은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전부 다 어떠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긴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는 조건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에 손을 넣고 한참 있다가 뜨거운 물을 손을 툭 넣으면 이것이 별로 안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30도 물이 25도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의 뜨거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정확하니 말할 수가 없어요. 각자 손이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25도로 느껴질 수도 있고 27도로 느껴질 수도 있고 30도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35도로 느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것이 방금처럼 이런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즉 눈으로 보고 그렇게 기억된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는 것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견문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인류의 기억도 되고 개인의 기억도 되면서 축적된 기억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글자가 써져 있으면 그건 글자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잘 알든 잘못 알든 축적된 기술들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물려주는 거거든요. 이 전부 다 이제 공동의 기억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방금처럼 25도로 느끼느냐 30도로 느끼느냐 또는 뭐 10도로 느끼느냐 하는 개인적 차를 뭐라고 느끼냐면 별업이라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섞여져서 보는 것입니까? 공업과 별업이 섞여져서 보는 거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공업과 별업이 섞여져서 느끼는 거예요. 알는 거예요.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눈에서 보이는 이것은 감각지각이라고 하는데 감각지각은 직접적인 지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아는 것처럼 보여도 아는 게 않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친 알이 되는 거고 거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이와 같은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자기의 사유 태도를 반성하는 것을 지가 되면서도 동시에 세밀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왜 나는 그것을 그렇게 아는가라고 하는 자기가 아는 것이 아는 내적인 자기 관찰. 어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각하고 관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들은 전부 다 각입니다. 각. 감각 지각도 되고 의지각도 되는 거예요. 각이죠. 각.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것인가라고 자기 내적인 사유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이라고 해요. 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뭐 떠들거나 뭘 하면은 제가 이렇게 뒤로 서라 있는데 누가 이렇게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분이 웃는지를 전혀 모르죠.
근데 혼자 뒤에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 이래서 웃는가? 저렇게 웃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내 착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이제 내 생각인데 그걸 가지고 상대한테 아, 너는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느냐? 즉, 나한테 오는 1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해석해서 상대에 대한 인연을 전혀 살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처한 인연을 전혀 살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로 보면은 지구 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인간이 중심이 돼서 주변의 무엇을 인간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방금처럼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류의 공업을 통해서 주변을 그렇게 다스린 것하고 나 혼자 뒤에 앉아서 뒤에 웃는 사람 생각할 때 왜 웃는가 라고 하는 인연을 전혀 살피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한 거다라고 똑같은 것은 벼럽이 되는데 이 벼럽과 공업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즉,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나 지금 여기서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진 암들은 실제로 굉장히 세밀한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 사건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라고 내적인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문각지는 전부 다 거친 지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무언가 생각이 탁 올라오면은 그것은 눈을 통해서 무언가 나한테 주어지는 지각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에 대한 아는 것, 즉,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 게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밖에 알 수 없도록 조건 지어진 형태가 탁 나한테 오는 거예요. 생각의 대상으로. 내가 어떤 사건을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 지어진 개념이 나한테 뚝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 5가지는 감각이라고 하면은 감각 지각이라 하면 여기는 의지각인데 주로 이제 생각은 이것이 생각인데 이 감각 지각조차도 실제로는 이 법을 통해서 감각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느끼고 알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뭘 통해서 걸러서 해석하느냐면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이 옛날에는 둥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늘이 둥근 것도 아니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바다가 굉장히 한없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주는 이 곡률이 더 없이 평평해가지고 거의 경계가 없는 원처럼 돼 있어요. 조그만 원은 금방 쉽게 이것이 원인 줄 알지만 이것이 한없이 지구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거의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우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이 곡률이 낮기 때문에 아예 완벽한 이렇게 돼요. 끝이 없는 것처럼 평평하는데 실제는 평평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평평한 것처럼 보이고 또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연한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늘을 봤을 때는 하늘은 둥근 것으로 보이는 거고 지금은 하늘은 둥글지 않고 이와 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둥글게 본다라고 개념 전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둥글게 보이지만 둥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개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개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지각을 통해서 함께 섞여서 만드는데 물론 처음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이라도 개념을 확실히 지어놨을 때만 의미 체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둥근 공은 네모다. 이것은 언어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둥근 공은 네모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는 개념 정리로는 맞지 않는 거죠. 둥근 공은 네모다. 이건 주어하고 수로하고는 정확히 돼 있거든요.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나 둥글다라는 말하고 네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섞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둥근 공은 네모다. 이 말은 언어가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둥근 공이 네모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언어는 일상의 공업을 통해서 함께 개념으로 정리되어진 것으로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틀리냐, 맞느냐 하는 개념은 또 예를 들면 선정 중에서 내가 앉아있어 보니까 둥근 공이 네모로 보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둥근 공은 네모다. 이 말은 맞느냐? 모든 사람의 선정 중에서 둥근 공이 네모로 보이면 그때는 그것이 맞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분이 다시 선정해서 나와가지고 둥근 공을 보니까 네모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일상에 우리가 쓰는 말로는 틀린 말이 되지만 다른 데서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하지 개념을 정리해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그러는데 의. 근데 앞서 말한 대로 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에 가지고 있는 한국 조상들의 모든 분별, 개념 체계가 그 언어 속에 들어있거든요.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가 세상을 이해하는 분별 개념이 한민족의 분별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영어권의 조상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개념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상으로 네모라든가 둥근 것이라든가 이게 공통적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것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제 영어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점점 한국어를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어떠한 전쟁 이후를 들죠. 그것이 이제 대량 살상 무기죠.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전쟁을 해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부시 대통령은 당시의 여러 정보를 취합해보면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미국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면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면 어떤 나라든지 공격해서 먼저 쳐부순 것이 당연한 이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동일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게 돼가지고 이 사건을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봅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언어만 그러느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국경이 없어서 음식물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난 그 음식도 한국에 오고 한국에 있는 음식도 미국 가게 하는데 그렇게 통합돼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난 음식으로 전 세계 음식을 다 먹게 되면은 그 음식 우리가 먹고 있으면은 물론 한국 물을 가지고 한국 공기를 통해서 약간 변화가 있어가지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계속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점점 미국 사람들이 주변 환경하고 적응하는 몸이 되듯이 우리들 몸도 이제 미국 환경에 적응하는 몸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전염병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행기를 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국에 탁 내렸는데 전염병이 오면은 바로 미국 사람 몸처럼 되어 있는 한국 사람도 그것이 전염병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속에
미국과 다른 식으로 병원의 바이러스를 대항해 나가는 그런 몸의 체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식물이 동일해지고 생각이 동일해진다 하면은 어떤 사고를 한 가지 사고로 보게 만듭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죠. 전부 다른데 이제 계속 언어 훈련을 시키고 생각을 훈련을 시켜서 세계를 그렇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위해가 뭐냐면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계속 대중을 가져가지고 대중연설을 통해서 대중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살해하더라도 당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물론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한테 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 미국, 유럽에서 좀 밉상으로 보였을 일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밉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가스실에 보내놓고 전 대중이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의식세계가 아니라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계속되는 대중연설을 통해 가지고 독일 민족들로 하여금 한 가지로 세상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로 세상을 딱 보는 순간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제 부시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던데 이것이 전쟁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또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 자기한테 결정해줬다 이렇게. 신이 나한테 계시를 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중연설을 하면서. 자, 미국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이 아닙니다. 자, 흑인을 너희 신뢰하느냐? 85%가 신뢰합니다. 여자를 신뢰하느냐? 95%가 신뢰합니다. 무신론자를 신뢰하느냐? 48%밖에 신뢰를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의. 무신론자가 딱 되면은 이것은 반수 이상이 1차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전쟁하도록 계시했다는 말을 미국 사회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이야기 아니고 한 생각이 그쪽으로 쑥 쏠려서 정당한 이유를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개념이에요. 개념. 공업이에요. 공업.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양한 개념들을 갖추면 그것이 마치 정당한 사건처럼 만드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대통령 혼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거대한 권력을 갖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언론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그런 눈을 딱 감아버리면은 이제 마치 히틀러가 대중을 선동한 것처럼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한 가지 눈을 갖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라는 어떤 의식 구조를 계속 갖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음식을 통하면 동물에 가면은 우리 흔히 있죠. 뱀에 가면은 물을 마시면 거의 독이 되고 뭐 소를 가면 우유 되듯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따라서 음식조차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생각이 뭘 하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먹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앞으로 할 것인가가 상당히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를 먹는데 계속 그걸 먹는 이유가 그때 뭐였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바로 먹게 팔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할아버지 되어 있는 뭔가 그 회사가 되는데 어떤 그 돈 많은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조그만 그 시내 어디에 그 아주 딱딱 준비돼서 착착 파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를 그 사람이 특허를 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 특허를 돈을 왕창 많이 100만 달러인가 200만 달러 주면서 그 식당에 상호하고 그것을 삽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거대한 패스트푸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한 200만 주고 그 특허를 샀는데 실제 그 사람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돈을 몇백만 벌었지만, 몇백만 달러 벌었지만, 그걸 산 사람은 돈을 훨씬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이제 그 패스트푸드가 막 퍼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뭘 만들었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빨리 먹고 무언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일반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있으면 저절로 빨리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음식에 대한 뭔가 조작을 하는데 그것이 미국 시민들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거대한 몸집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뚱뚱하다. 이것은 거기 가면 뚱뚱한 축에도 안 들지않아요. 뭐 이렇게 100kg, 뭐 200kg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 한 가지 음식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들이 미국 음식 하나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전체를 지배해서 대량살상 무기가 있으니까 전쟁을 해서 하자.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이 지각은 보고 듣고 생각되고 알려진 모든 것들이 총체돼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이면에 숨어있는 의식의 어떤 흐름을 조작하는 것도 되고 동시에 한 개인도 그런 의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단 한 권의 책밖에 읽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딱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히 이제 종교적 상태로 되면은 외도라 해가지고 또는 이단이나 사탄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 성향의 책을 절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속에 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법의 개념이에요. 종교가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세계 해석 방법으로만 세계를 해석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다른 것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근래에는 이제 그런 여기서 앞서 말한 대로 다양한 그래도 생각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좀 가르치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유럽으로 보면은 문해 부흥 이후로 르네상스 이후로 즉 신이라고 하는 사고 체계에서만 우리가 살 게 아니라 다른 사고 체계로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기제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이 꼭 그렇게 좋은 쪽으로 작용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누구 종교 개혁자 하면 누구라고 탁탁탁 떠오르죠. 근데 이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당시 유럽의 그 종교 개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교 개혁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당시에 이제 이 종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를 로마 교황이 신을 대신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내가 면죄부를 사는 것은 내 의지죠, 사죠. 교황이 나한테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 사라. 그러나 이것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이미지 조작을 해가지고 부자들이 면죄부를 삽니다. 그럼 면죄부를 사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죄부를 샀는데 만일에 이 산 것이 신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면죄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죄부를 사는 의지적 행위가 신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신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중에서 많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면죄부를 사면은 신이 나를 죄를 면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긍정을 하면은 로마 교황청의 종교 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개인의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없어야 되겠습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노마 교황청으로 가는 자금줄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금이 없어져야 노마 교황청이 힘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노마 교황청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죄를 주든지 죄를 사든지 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하는 일이다. 네가 면죄부를 사든 면죄부를 사지 않든, 네가 살인을 하든 네가 살인을 하지 않든, 네가 착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지 않든 그것에 대한 판단, 즉 착한 일이라고 하는 판단과 착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신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개신교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유럽 사회에서 힘을 얻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당시 유럽 사회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 정부의 힘이 없어지고 각 지방 정부가 이제 힘을 점점씩 얻어가게 해요. 즉 힘을 얻어갔다는 것은 권력은 무엇이냐면은 실제로는 돈입니다. 돈이 중앙에서 다 통제하지 않고 지방 자본가들이 형성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자유의지 문제도 있죠.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뛰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이건 걱정인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나는 극락을 뭐 전혀 못 가는 건 아니겠죠. 낙타가 구멍을 끼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둘이는 가겠지만 대부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돈을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이유가 걱정이 생기는데, 그래 이제 이 돈을 로마교황은 너희들은 이제 돈을 그렇게 해서 힘드니까 그걸 교회 쪽으로 맡기면은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개신교가 거기서 이제 성립을 하죠. 무슨 예정조화설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정조화설은 뭐냐면은 신이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금생에도 부자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면 이제 전에는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안 갔던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간다 라는 설교 중심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개신교가 물론 이제 이건 좀 하여튼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죠. 그래서 자유의지도 부정되고 부유한 사람들이 다음 세상까지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그래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을 보장한다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라고 전정을 해도 그걸 판결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이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힘을 가진 일을 그렇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죽은 이후에 그 일이 좋은 일이었느냐, 나쁜 일을 판결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신의 의지예요.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판단이나 나쁜 판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돈이 많다든가 적다라는 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결정하는 신에 의해서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극히 이제 보수적인 층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를 해석하는 아주 극히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의의 특성이에요. 의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거짓이었죠. 거짓이죠. 근데 미국이 이것만 거짓말 한 게 아니죠. 아주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세계 해석 틀이 우리가 어디에 살아있는가, 또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서 그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저런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자기 살핌을 하는 것이 관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만 가지고 막 계속 그렇게 떠들어 봐야 내적으로, 그럼 나는 전혀 내가 이미 먼저 가지고 있는 세계 해석 틀을 가지고 세계를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돌아보면은 뭐가 형성되느냐면 관이 형성되네요. 관심. 이렇게 내 의지의 관의 흐름을 보는 것을 세시한, 미세한 관찰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밖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거친 관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친 관찰조차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고 거대한 그런 그 언론을 조작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을 잘 쓰고 뭐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훌륭하다는 그 교육을 너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면은 사실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친미라든 미국에 친하게 지내자, 반미에서 미국에 반대에 지내자, 이 두 가지를 그냥 성향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친할 일은 친해지는 거고 미국에 반대할 일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은 친할 것인가, 어떤 일은 반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살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측면에 지금 거대 신문 그룹, 즉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데 보면 거의 이제 친미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논조가 우리들로 하여금 잘 알고 친미나 반미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가까워져야만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전제를 거의 깔고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을 이렇게 수십 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 딱 하면은 이것은 이제 마치 빨갱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들의 일상적인 많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방금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친미냐 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친미를 해야 되는지, 왜 반미를 해야 되는지 하고 그 이면에 정말 미국 사회가 무엇인지, 그 밖에 미국이 반대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사회적 그런 어떤 그 흐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식이 자기 조작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뭡니까? 공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여론의 흐름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사회의 중심적인 사고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해요. 그걸 의. 여기서 말하는 의가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계를 해상하는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이 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두고 수없이 이루어진 그런 사유체계의 세력을 의라하고 그것들이 모든 것을 볼 때 개념 정리를 탁탁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딱 무슨 말하면 너는 뭐 요즘 말한 대로 좌파, 너는 우파. 미국에 있는 그 근래에 어떤 그 은행 하나가 이제 파산될 지경이 이르니까 JP 모건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미국에 우리 같으면 그 정부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서 그 회사를 네가 좀 사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300억 달러를 보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시장주의 하면은 그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망하게 놔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은행이 망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은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펀드 무슨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거대한 자본가를 위한 복지 이렇게 해요. 우파를 위한 복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망하도록 둬야 되는데 왜 그와 같이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좌파적 복지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파적 사회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좌파적 사회주의라고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좀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이제 좌파적 시고인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놓으면은 이걸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공산주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상가가 이제 막스인데 막스가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정치학 계통이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이러한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순을 드러내서 그러기 때문에 좋은 자본주의로 가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소련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이론이 해석되는 거예요. 즉, 막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아주 잘 운영되는 자본적 측면보다는 그의 소수의 당원들이 그 자본을 독점하는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그 전 사회가 갖고 있는 사유체계를 자기들이 만든 사유체계로 완전히 혼합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한 게 아니고 소련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도 갖다 잡아놓고 사상가들도 잡아놓고 하는 일들이 소련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뭡니까? 막스가 말하는 사회를 조화롭게 만든 자본 운영을 위한 사회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슨 주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사유를 정부가 정해주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 틀 속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오직 권력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틀을 백성들한테 만들어서 제공하고 너희는 그 틀 속에서 사고하라. 이런 말이다. 이게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사고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실제 그쪽 사회에서 공산주의적 사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든 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뭐 한 가지 일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저러 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해체가 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그것은 너무나 이제 좋은 반면교사가 되는 거야. 네가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소련 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고 속에 한 가지 틀로 계속 집어주는 거예요. 넌 네 좌파적 사고 하면은 한국은 소련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왜 소련이 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소련이 망했는데 좌파적 시각을 가졌으니까 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속에 쏙 들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공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생각하도록 계속 주는 거죠. 자, 그것이 시장주의입니다. 요즘에 말하면 시장주의인데 시장주의의 가장 중요한 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정한 원리예요. 근데 자본가가 공정한 원리로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만두면 독점하고 뭐라고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냐면 정부 기능이라든가 사회 시민단체 기능이라든가 언론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잘 살아있으면은 그야말로 시장이 자기 나름대로 통제와 무슨 원리와 투명성과 이런 걸 갖고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덜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데, 만일 그런 것이 전부 해체된다 하면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이런 어떠한 것을 정확히 보하면서 지구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어진 어떤 묘하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생각 틀 속으로 계속 우리를 흘러가게 놔두고, 그러면서 그 시장에다 맞춰놓으면은,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묘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고 사이다를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이런저런 일들을 자기가 잘 살피고 보고 느끼고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를 잘 보지 않으면은, 즉 마음에서 흘러오는 법의 개념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유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좀만 누가 뭐라 하면은 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자유로 살기 뭐라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내 사고가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업의 습관대로 잘 살게 돼서 그 업을 따라가는 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살핌이 없었습니까? 내 마음에 미시한 살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어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래 이제 아들이나 딸이 한 사람밖에 안 나니까 중국에서만 그 사람들이 황태자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황태자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들, 딸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공부만 한다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네 뜻을 다 받들어주네. 이것이 이제 아기가 자유롭게 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공부만 한다 하면 내가 네 뜻대로 전부 받들어주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되고, 또 내가 공부하는데 왜 뭔가 이렇게 되면은 부모네들도 무슨 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살핌이 없는 거죠. 공부 잘하면 다 부자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공부 잘해도 부자 못된 사람은 쎄불 없고, 요즘처럼 영어 잘하면 부자 된다는 말이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가면 영어 어마어마하게 잘해도 부자 몇 명 없어요. 아프리카 가면은 공용어가 영어로 된 나라가 엄청 많이 있어요. 프랑스도 공용어 돼 있지만 그 나라는 골치 아픈 나라가 많습니다. 필리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영국 같은 나라 지금 살 수가 없을 지경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물가가 막 엄청 폭등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이 선택할 것은 두 가지예요. 거지가 되거나 죽거나. 은행에 잔고가 딱 떨어지면 할 일이 없어요. 아무도 그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면은 어떤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어를 못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마치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해야 잘 사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 제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보면은 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유학생을 엄청 많이 보내가지고 한국에 돈을 다 보냈죠. 미국에서 직장 얻기 어려운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원어민이라 해서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영국과 미국은 이 나라가 영국식 영어를 선택할 것인가, 미국식 영어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국 국민의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느냐, 영국 국민의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영어 원리교육을 해야 된다. 미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밀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부자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전제인데 이 전제가 완벽하니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에 딱 속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이 마치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사는 것처럼 완벽하니 나한테 책임이 와버리는 거예요. 잘 살피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선전에 놓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영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 거예요. 영어를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가 영어를 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의지가 나 속에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능변인데 자기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능동적인 변화는 아니고 중생업을 짓는데 변화돼요. 이렇게 쌓여진 많은 흔적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나스 말라라고 하는 말라. 이 신망.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기 중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돌아다니는 공기 중에서 의식, 영어를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계속 하는 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쏙쏙 들어와서 우리한테 말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어를 잘하면 잘 산다. 누가 잘 삽니까? 내가 잘 사는 거죠. 네가 잘 사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누구예요,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이제 누구냐 하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나는 우선적으로는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형상의 나죠. 그런데 형상의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서글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했습니다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앞에나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 한 60, 70 되면은 20, 30대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죠. 젊음이라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만 삼으면 이제 노인이 되면은 힘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노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노인도 힘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돼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나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무엇인가 내가 있어요. 무엇으로 나를 삼을 것인가? 이 날은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어떠한 흐름이 계속 있는데 그 흐름을 쌓는 것이 여기서 세포 하나죠. 단세포가 우리 몸이 거대한 것처럼 보여도 단순한 세포 하나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세포 하나에서. 이 세포 하나가 이제 분열을 하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면서 이제 점점 지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줄기세포가 되어가는 거죠. 줄기세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톱만 작용하는 세포가 되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쪽으로만 작용하는 세포 기능을 갖고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 숨겨 있거든요. 그런데 줄기세포까지 가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라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의학 기술에 의해서 이 연골 가운데서 세포를 뽀집어내면은 연골 속에가 아직 분화되지 않는 또 지금 세포 변화가 오면서 줄기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골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빼내가지고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연골을 만들어내요. 연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뇌에도 아주 작지만 아직 뇌로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뇌세포는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는 계속 죽기만 했는데 지금은 죽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줄기세포가 나와서
다시 뇌세포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화 와가지고 어쨌든 줄기세포를 지나서 이제 자기 기관의 세포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점점 뭡니까? 이 전체를 항상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포 하나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도. 세포가 2개 됐어도 그것이 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70조 개가 돼도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숫자가 내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것이 어린이에서 내가 아니잖아요. 어른이라도 어른이라는 것이 내가 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면은 세포 하나는 내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정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그것이 나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식을 안 가진 것은 나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런 말 하면은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처럼 생각되지만 왜 흑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받은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은요,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인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가 철인 정치를 하고 철학을 하고 굉장했지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가 노예예요. 그러면 그 자유롭게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때 그 사람들이 정의 내려놓은 게 있어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품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어떻게 흑인을 그렇게 부리느냐? 역시 흑인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